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의 IPO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이노그리드 상장 무효로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의 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앞서 파주 사태로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과 금융감독원의 압수수색을 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이은 잡음으로 투자자의 신뢰를 잃은 한국투자증권이 시장에서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SK하이닉스가 HBM 수요에 힘입어 오늘 22만 5천 원의 종가를 형성하면서 시가총액은 163조 8천억 원으로 올라섰습니다. 이는 국내 증시에 상장한 현대자동차 그룹 상장사 12곳의 시총을 웃돈 것입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한국거래소가 2024년 상반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이번 간담회에서 증권시장 및 밸류업과 관련해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정은보 이사장은 향후에도 회원과 함께 나눈 의견에 대해 고민하고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시프트업이 코스피 상장을 통해 게임 개발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정대로 공모가 상단으로 상장될 경우 크래프톤, 넷마블, NC소프트에 이어 국내에 상장된 게임사 중 시가총액 4위에 등극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고평가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밸류에이션에 적용된 실적은 지난해 기준이라며 성장성을 봐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게임주의 돌파구가 되어줄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은혜입니다. 간밤 미증시 엔비디아를 필두로 반도체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 가져갔는데요. 특히 엔비디아가 단 하루 만에 시가총액 288조 원이 그야말로 증발했습니다. 그 흐름 그대로 이어받아서 장 초반에 반도체 두톱 흔들리나 했습니다만 12시를 기점으로 상승 전환하는 데 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죠. 마이크론 실적 발표 정말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주 흐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로 인해서 제가 어제 조선과 조선기자재가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해운과 또 종합 물류 쪽이었습니다. 나아가서는 현대차 그룹 그리고 기아 자동차 부품단도 크게 일어서는 모습 가져갔는데요. 현대차 인도법인 IPO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데다가 미래자동차 부품법이 의결됐다라는 정부발 이슈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42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2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언제든지 저희와 함께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출발합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 연구소의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최인성입니다. 전문가님, 제가 또 네.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 미증시 반도체에 비해서 그래도 우리나라 관련 종목들 선방했다 봐도 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네. 마이크론 실적 발표 정말 코앞에 두고 있잖아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갈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조선기자재, 해운물류 이쪽도 그래도 연이틀 강세 보이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엔비디아 쪽의 급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불어올 수 있었던 여파는 이미 파악이 된 거죠. 왜? 시초가의 2% 넘게 빠졌던 SK 하이닉스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선방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자면 마이크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학습됐었던 이력이 있죠. 만에 하나 마이크론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의 흔들림이 생긴다면 그때는 매수할 기회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것 이미 학습을 통해서 아시고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해운 관련주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운임이 증가되고 있다는 이슈죠. 그런데 이 운임이 언제까지 증가 추세를 보여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홍해와 관련된 이슈로 운임이 증가됐고, 그로 인해서 건조하는 배의 수주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좋은 호재는 맞습니다만 그 정도 선인 겁니다.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지는 차트적인 모멘텀을 봐야 되는데, 오늘 갭을 띄워놓고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조정이 끝난 이후에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는 그때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특히 오늘 진입하신 분들께서는 손절선을 짧게 잡고 방망이를 짧게 잡고 대응책을 먼저 마련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화장품 테마 안에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 중인데 이 순환매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여러분들께 드렸던 종목 오늘도 잘 버텨주는 모습 볼 수 있었고요. 지속적인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화장품 관련주들은 더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제약바이오 관련주들도 오늘 힘을 좀 보여줬었는데 개별 종목들의 이슈입니다. 지수가 더 내려가면 제약바이오 테마 자체가 움직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개별 종목들의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이 휩소 현상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과 더불어 제약바이오주들은 한번 또 큰 파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 최근에 주가가 변동성이 커졌었던 이력이 있는 종목이어야 하고, 그중에서도 영업이익과 매출액 부채비율 유보율이 재무 건전성이 괜찮은 기업이라면 충분히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점까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론으로 만약에 흔들림이 생기게 된다면 매수 기회로 봐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외에도 해운과 화장품, 제약바이오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전문가님은 늘 토르기법, 오색선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주고 계십니다. 핑크선은 매수 신호, 그리고 파란선은 매도 신호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 두 가지 색선, 내 HT에서도 한번 심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자료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토르기법을 이용해서 당장 내일 내 종목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02-3153-2642 전화 주시게 되면 저희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직접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토르기법으로 포착한 우리 종목들 중에서 수익률 탑5 종목 성적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르기법으로 포착해낸 수익률 탑5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드팩토와 A팩토는 100% 가까운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3 종목 모두 세 자릿수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4위에는 제약바이오 종목 툴젠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1위와 2위 종목은 모두 다 전력설비 전선 관련 종목이네요. 가온조선은 2월 20일,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제시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00%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거 지금 두 눈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1월 초에 포착해주신 재룡전기 수익률 300% 가까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방금 보여드린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요, 아시는 것처럼 올해에만 한정돼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작년 종목까지 합하게 된다면 따따블에 성공한 종목 수없이 많다라는 것까지 꼭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2의 재룡전기가 될 수 있을 종목 너무나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잠시 후에 히든 종목 공개되니까 끝까지 시청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전에 토르기법이 뭔지도 너무나도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고 그 전에는 또 토르기법으로 포착한 종목까지 다 알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일단 토르기법 뭘까요? 우선 토르기법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네. 종목을 매수하는 기준과 매도해야 되는 기준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토르신호로 포착됐으니까 메가토르신호로 포착됐으니까 매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종목을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인지 아니면 매수하면 위험한 자리인지는 먼저 판단을 좀 해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는 건 파란색 선과 핑크색 선만 보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가 매수를 했는데 그 종목의 주가 위치가 핑크색 선에 가깝다면 뭐라고 판단한다? 아, 잘 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반대로 내가 매수한 종목의 주가가 고점이면서 파란색 저항선 구간에 있다면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 그런데 지금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을 만난 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듣다 보면 거의 대부분 매수하시는 건 이때예요. 왜? 왜가 제일 중요하겠죠. 문제는 뉴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뉴스가 사람들이 현혹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시장에서 관심받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 심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하락 추세로 전환될 건지 아니면 조정받는 건지 긴가민가한 이 자리에서 누군가가 여러분들께 속삭입니다. 이 종목 괜찮아. 사도 돼.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물론 올라가면 다행입니다만 올라가지 못하고 하락하면 어디까지 열린다? 더 하락할 자리가 남아있다는 거. 그런데 이것에 대한 판단을 여러분들이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 이 종목 사도 되라고 하는 이 자리가 어디만 아니면 된다라는 겁니까? 여기만 아니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만 아니면 된다라는 건데 그 중에서도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오기 직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왔는데 그 다음 날 그 자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하락하는 순간 바로 여기에서 손절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거기서 손절을 못하시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여기까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핑크색 지지선과의 이격이 크죠? 그러면 여기까지도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공포를 여러분들은 느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차트에서는 해당 가격 구간의 지지가 되면서 핑크색 저항선이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볼 수 있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평균 단가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반등만 나왔을 뿐이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핑크색과 파란색 선을 여러분들의 차트에 표현을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파란색 저항선에 가까운지 아니면 핑크색 지지선에 가까운지 정도만 판단을 한번 해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보여드릴 종목 계속적으로 질문이 나옵니다. 카페24인데 더 이상 어떤 종목인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자, 120일 차트로 봤을 때 파란색 저항선을 위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주면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파란색 저항선을 지속적으로 올려주면서 이탈되기도 했습니다만 이미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으로 수익을 못 낸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5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가 된다면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에 베팅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위치에서 왜 제가 이 종목을 들고 나왔느냐? 오늘이 관건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문의가 왔었어요. 어떤 문의가 왔었느냐? 언제 문의가 왔었느냐인데 자, 파란색 선에 닿을락 말락할 때부터 엄청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음봉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왜?
어떤 문의였느냐? 전문가님 이젠 팔아야 될까요? 이제는 놓아줘야 될까요? 익절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분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고 파란색 지지선까지 이탈하면 두 가지의 지지선을 이탈하는데 이 자리에서는 그냥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런데 카페24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큰 상황이었고 오늘도 시가 기준으로는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해 있는 상황이었죠. 거기에 3만 원이라는 가격이 있는데 그 3만 원 가격보다 이 선 보이시죠? 자, 안 보이실 테니까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이 3만 원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3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를 지켜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 올라갈 때 다 팔았는데 또 샀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사셨는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얼마? 평균 단가가 4만 원이시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4만 원이시면 손절선은 어쩔 수 없이 잡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파란색 저항선을 손절선으로 잡으실 거면 정확하게 오늘 이탈할 때 손절을 잡으시는 게 아니라 내일 종가까지 이탈한다면 그때 손절을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 이미 수익을 보신 거 있으시니까 그 수익을 토해낸다 생각하고 손절을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탈되지 않는다면 아직까지 추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 들고 계셔도 괜찮을 거예요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종가가 45,550원입니다. 이 45,550원은 무슨 선이었습니까? 제가 익절을 제시했던 그 자리였죠. 올라갈 때. 익절을 제시했던 그 가격인데 그 가격에서 뚝 떨어지게끔 종가를 형성했다라는 건 전고점인 42,850원을 넘길 가능성 또한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 안 보여드렸네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근거를 제시했느냐. 오늘 기관이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판 거 많았어요. 외국계 합계로 따졌을 때도 40만 주가 넘습니다. 프로그램도 18만 주가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 양봉으로 끝났어요.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 카페24를 보고 있는 투자자들은 외국인이 아니라 개인과 기관들이 더 많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서서히 끝이 날 가능성이 있지만 전고점을 넘어가는 그 시기에 외국인이 합세한다면 카페24는 한 번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600일 차트로 봤을 때 지금 이 자리 괜찮아 보입니까? 제가 그 얘기했죠. 올라섰을 때 파란색 저항선을 이탈하면 어떻게 된다?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 지지부진했었던 지지선 가격이 바로 3만 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조정받다가 올라갈지 내려갈지가 결정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카페24를 지금이라도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올라갔다 내려오고 지지받을 때 그 지지받은 이후에 주가가 다시 반등을 보여줄 때가 아니라면 카페24는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파란색 선은 매도 신호고요. 핑크색 선은 매수 신호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선을 여러분들의 HTS에 설치를 한다라는 것은요. 내 손 안에 전문가, 내 손 안에 AI를 쥐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내 손 안에 AI, 전문가가 있게 되면 카페24를 언제 사야 할지, 언제 팔아야 할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까지 해안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와, 나도 그거 한번 설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자료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내 종목 당장 하락폭이 너무나도 깊어서 이 오색선을 통해서 내가 한번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당장 내 종목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차티스트 최인선 전문가님 전화 열어드렸습니다. 02-3153-2641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샵 0082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양이라는 종목 맞으실까요, 혹시 종목이? 네, 맞습니다. 아, 네. 혹시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9,780원에 20%입니다. 아, 네. 9,780원에 20%이네요. 언제 사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 6월 13일에 한 고점을 찍고 조금 내려오는 느낌이고 오늘 지난주에 종가가 갔어요. 그쵸. 9,610원이어서 손실 구간에 있네요.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으십니다. 우양을 매수하신 근거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거는 네. 그 우양이라는 것도 뭔지도 몰랐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네네. 근데 뭐 방송에 나오고 뭐 증권 방송 뭐 신문 뭐 하고서 뭐 짐이 어떻고 일본도 상황이 안 좋고 우리나라도 뭐 절단되네 어쩌네 해가지고서 계속 거길래 이렇게 보니까 4,000원짜리가 뭐 12,000 얼마까지 가는데 정신이 네, 있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내리는 지금- 걸 보니까 네. 뭐래서 사실은 9,830원에 샀습니다. 9,830원에 네. 지난주에 샀는데 네네네. 그거를 좀 더 그날 조금 모르더니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물타기를 해가지고서는 지금 샀는데 안타깝죠, 지금. 9,780원 네. 이거 그래서 매스컴에 한번 떠들길래 네네. 솔직히 도둑놈 심보지 몰라도 네. 먼저 올라가다 12,000-13,000원을 넘어서 한 15,000원까지도 한번 가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선 욕심이 너무 그냥 가셨다. 못 샀습니다. 사실 매스컴 때문에. 자, 근데- 그러면 설명 네. 한번 드려볼게요. 첫 네네. 번째, 우양은 제가 이번에 음식료 대란이 있기 이전부터 핫도그 관련주다라고 설명을 했었던 종목이에요. 자, 그런데 K푸드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고 수출을 더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원달러 환율까지 치솟고 있다 보니까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거죠. 그런데 그렇죠. 우양은 매출액은 증가 추세였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별로 좋지는 않았단 말이죠. 자, 연간으로 한번 볼까요? 연간으로 볼 때는 오히려 좋았는데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양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모멘텀은 뭐냐? 이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바로 핫도그와 관련된 이슈 그리고 냉동김밥에 대한 이슈 때문이에요. 그러면 음식료 관련된 테마가 지금 죽은 거냐? 아니면 또 올라갈 수 있냐만 알면 되겠죠.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지만 우양만 놓고 봤을 때는 걱정거리가 이거예요. 녹색 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인데 이 선 이탈하면 안 됩니다. 정말 위험해집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왜냐?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 우양이 조정받는 가격이 첫 번째는 7,870원인데 여기 가격이 높은지 한번 볼게요. 7,250원으로 낮죠. 그러면 7,870원을 지지선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7,870원까지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 구간에서 지지고 복구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뉴스가 나와주면 올라가는 거고 안 나와주면 내려가는 거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우양은 주가가 내려갈 때 지금 파란색 저항선은 올라오고 있지 않으니까 주가가 내려올 때 어디에서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는 종가가 나타나면 그 자리에서 손절하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고요. 그 상황이 아니라면 우양은 다시 위로 쏠 겁니다. 자, 그 근거 몇 가지만 한번 볼게요. 저도 최근에 우양을 보지 않았는데 야, 이거 괜찮은데요? 네, 좋아요. 지금 보시면 약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개인들도 사고 있고 외국인들도 사고 있는데 기관만 팔고 있죠. 보이시나요? 이 상황이면 외국인들이 지금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평균 단가를 그냥 가늠 잡아보는 거예요. 얘네 지금 얼마 정도의 평균 단가가 있을까? 근데 봤더니 시청자분이랑 별로 그렇게 달라 보이지는 않아요. 평균 단가가. 뭐 많이 잡아주면 한 9,000원 초반 정도? 의 평균 단가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물량 시장이 풀리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곤두박질 치지 않을까요? 그러면 외국인들 다 손해보겠죠? 그러면 외국인들은 머리를 쓸 거예요. 위로 더 사는 것처럼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아래로 팔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매도 행렬이 이어지는 시기만 잘 잡으면 된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20일 이동평균선 절대 안 깰 겁니다. 왜? 외국인들은 차트를 이탈시키면서 주가를 움직이는 경우는 딱 하나예요. 매집할 때.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종목 더 갈 기업인데 지금 고점에 물려있는 투자자들 많으니까 걔네들 털고 가자라는 생각이 들 때는 오히려 아래로 뺍니다. 이동평균선 아래로. 그런데 이미 외국인들도 지금 이 구간의 평균 단가가 있는데 여기에서 20일 이동평균선을 깨면 뭐가 나오느냐?
윗단에 있었던 손절 물량 그리고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여기가 투자자들의 평균 단가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의 익절이 같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외국인이 못 받아낼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이악 물고 손절해야 되는데 외국계 증권사나 기업이나 외국계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종목을 살 때도 마찬가지지만 팔 때도 상부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고 사고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이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를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기대해 보자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알 수 없겠지만 아직까지 상승 탄력 끝나지 않았고 지금 음식료 관련주 다 여기 있거든요. 상방에 있기 때문에 한번 20일 이동평균선을 손절선으로 잡아놓고 전고점 돌파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자라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떠세요? 그러면 저기 지금 저점을 7,870원으로 잡으라는 얘기죠. 저점은 7,870원으로 잡으시면 안 되고요. 손절해야 되는 가격은 오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부터 네. 점점점 올라가긴 할 건데 오늘 기준으로는 8,820원 잡아야 돼요. 8,820원 잡으시고 8,820원을 이탈하는 종가는 언제냐? 3시 20분 가격 기준이에요. 3시 20분에 8,820원보다 낮으면 어떻게 한다? 우리 10분 동안 시간이 있잖아요. 장중 동시호가 시간. 이때 시장가로 주문 유형을 변경하셔서 매도하셔야 된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익을 못 내신다 하더라도 우양이 올라가는 모멘텀은 좋았지만 지금 시장에 산재에 있는 테마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파도를 잘 거쳐갈 수 있을지는 결국 20일 이동평균선이 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을 이탈 안 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10,000원대 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더 높아져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거래대금도 잘 줄여놨어요. 잘 줄여놨으니까 여기에서 시장에 관심이 없을 때 주가를 위로 쏘아 올릴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손절 리스크만 감당해보자라는 겁니다. 네. 8,820원을 이탈하는 종가가 나타나면 손절하시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시 20분에 8,820원 이탈할 시에 시장가로 매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전문가님들 중에서 이렇게 몇 시에 어떻게 매매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꼬집어주고 단언하는 전문가님은 정말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상담 내 종목 어떻게 될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당장 내 종목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일 대체 어떻게 해야 돼? 하시는 분들 최인성 전문가님께 02-3153-2642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문자 메시지 상담 왔는데요. 한온 시스템이고 6,400원이고 그리고 비중은 20%입니다. 오늘 종가가 4,940원이고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이거든요. 지금 현재 손실관이 꽤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조금 애매한데요. 한운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내려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서 몇 가지만 같이 한번 보죠.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증가될 가능성은 없는지를 보면 되는데 첫 번째, 영업이익은 점점점 감소 추세였는데 작년에 돌아섰습니다. 매출액도 마찬가지로 감소하고 있다가 증가됐죠. 그러면 한온 시스템의 현재 가격은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저점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올라갔었던 이 영광의 구간은 뭐라고 생각한다? 안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죠. 자, 그러면 안 올 수 있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물려있는 투자자들의 평균 단가가 우리 시청자분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상승할 가능성만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만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죠. 저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따져볼 땐 길게 안 봅니다. 딱 600일 차트까지만 보는데 600일 차트상에서 지금 하락 추세에 있으며 메가토르 신호가 포착된 자리가 딱 하니 보이네요.
전 여기까지 상승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메가토르 자리에 선을 한번 긋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토르 자리의 가격은 8,410원입니다. 그러면 8,410원에 선을 긋고 지금부터 마술을 보여드릴 거예요. 장기 추세로 다시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넘겨보면 8,410원이 뭐가 되느냐를 보자라는 거예요. 지지가 됐었던 자리입니다. 과거에는 넘어갈 때 저항이 됐었던 가격이라는 건 뻔히 보이는 거고, 넘어갔다가 지지부진하다가 주가가 돌파가 나고 나서부터는 지지가 됐었던 가격이 8,410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로 이 가격 구간에서 지지부진했었다가 주가가 빠졌다면 이 종목 어디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까? 8,410원이라는 겁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안 보고 장기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만 보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래도 수익률 30%는 나오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락하고 있는 것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하락분은 버티셔야 된다는 겁니다.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그러면 지금 주가가 올라갈 때 8,410원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할익절 안 합니다. 저라면 한올시스템이라는 종목은 8,410원이 오는 순간 무조건 전량 익절을 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눌릴 때 다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눌릴지 그 누구도 알 수 없겠지만 주가가 빠진 만큼 다시 회복한다라고 했을 때 올라갈 때 이미 120일 이동평균선, 300일 이동평균선이 역배열 추세죠. 오늘 JNK 설명드릴 때도 이 300일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300일이 엄청나게 강한 저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일을 넘어갈 때 오히려 갭을 띄워서 8,410원 위로 올려놓고 장을 시작한 이후에 주가가 마이너스 10% 이상 빠지는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300일에 또 한 번 맞춰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8,410원이 왔을 때 전량 익절 이후 그 다음 주가가 눌릴 때 재진입한다면 한 번 더 재미를 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8,410원 목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410원에 전량 익절 전략자 주셨고요. 그리고 주가가 눌릴 때 다시 한번 재진입하라라는 코멘트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방금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파란 선 그리고 핑크 선으로 매도 전략 그리고 매수 전략을 짜주고 계십니다. 나도 HTS에 이 두 가지 선을 그어서 한번 물고기 제대로 잡아서 내 잔고 내 수익률 배분리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자료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께 직접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 문자 메시지 샵 0082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혹시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SP 소프트. 이번에 SP 소프트. 아, SP 소프트 종목이시구나. 네, 예. 그리고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이번에 27,000 주고 사가지고 상담도 하고 또 그래요 나서 또 네. BI 사가지고 또 상담해가지고는 그는 떡하고 빠졌어요. 아, 네. 빠졌는데. 그래서 매수가는 어떻게 예, 되실까요? 이거는 물타기 했거든. 물타기가 20% 되는데. 네. 20%의 비중이고 지금 현재 물타기가 하니까 18,000원이나 17,800원 이래 치있는데. 네. 아, 자꾸 이래 또 네, 옛날에 18,000원이시구나. 맞죠? 예. 네, 비중이 그때는 20%고 상장되고 나서 바로 좀 사가지고 그쵸. 비싸게 주고 샀어요. 옛날에는 27,000원, 28,000원 주고 샀는데. 네, 그러시구나.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본전까지 오겠습니까? 왜노? 괜히 물타기가 이 고생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비중 20%나 되세요? 물타기가 이만큼 많아졌어요. 옛날에 누가 사라 그랬어요, 27,000원 이거? 주고 샀어요. 이거 누가 사라 그랬어요? 아니 그 뭐 괜찮다. 걔가 그래서 샀어. 테리보브야. 아, 테레비 보고 예. 웬만하면 거래 그래서 이제 한테 상장된 지 모르고 얼마 안 된 테리 하나 종목이잖아요. 보고 그냥 그러면 끼에 쏙 들어가고 뭐 사품 매수해보세요. 네. 웬만하면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 아무리 좋다 그래도 사지 마세요. 이 예, 종목 근데 뭐 하는 10,000원까지 기업인지 빠진다 핏줄은 그래요. 어딘지 그래서 혈통이 못 어딘지 족보는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아무것도 모르지. 그러니까 얘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종목 사가지고 괜히 막 마음고생하면서 얘 언제 올라가다 이러고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아이고 이런- 세워라 내워라 그냥 내가 죽고 말지 그런 생각 든다니까요.
그래서 SP소프트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매수는 평균 단가 잘 낮춰놓으셨는데 여기에서 14,000원 이탈 안 하면 25,500원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AI 테마예요. 그런데 제가 AI 관련주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래서 걔가 뭔데 영업이익은 나오고 뭐 돈은 버는데 라는 질문을 주실 테니까 기업 분석 의미 없지만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의미 없는 기업 분석 상에서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고 매출액도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불티나게 팔리는 종목이 바로 이 AI 테마예요. 그래서 그 SP소프트도 그 한 축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도체와 같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외국인들이 기관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한번 보고 싶은데 지금 외국인들은 샀다 팔았다를 이어나가고 있을 뿐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움직임은 아직까지 보여지고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한 가지입니다. 25,500원까지 보지 마시고요. 이 종목은 본전 왔을 때 익절해 보시는 거 어떠세요? 18,000원이시면 조금 그래도 수익은 가져가야지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18,500원을 목표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떠세요? 예, 감사합니다. 괜찮으세요? 그래서 네. 그 이상 올라가는 거에 대한 기대는 갖지 마시고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니까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근데 하시면서 알아서 진짜로 손 네, 안 보고 이번에는 좀 망했을 빠르게 텐데.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18,500원 전량 익절 전략 알려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아쉽지만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마 받지 못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내일 이 시간 또 열어드릴 테니까 그때 종목 상담 받아가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잠시 이어서는요. 토르기법이 대체 뭔지 강의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토르기법으로 포착한 종목들 중에서 엄선해서 오늘도 히든 종목 골라오셨다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힌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나느냐 글로벌 TOP 탑 반도체 LED 관련 종목 들고 와 주셨습니다. 네, 장바구니 종목으로 이 반도체 LED 관련 종목 들고 와 주셨는데 요즘 뭐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핫하고 반도체도 네. 핫하기 때문에 조금 기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리뷰해 주실 종목이 하나 더 있다라고 해주셔가지고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 종목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릴 겁니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자, 바로 JLK인데 JLK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전립선암 진단 솔루션이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승인을 받았다라는 내용 때문에 어제 큰 폭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갭이 뜰 겁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전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왜냐? 오늘 갭이 떴을 때 300일 이동평균선을 걸치는 걸 보고 익절을 잡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저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이 자리가 뭔지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매수했을 때는 어떤 자리? 핑크색 지지선과 근접한 자리에서 진입을 한 거죠. 여기까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진입한 이후에 파란색 저항선이 하늘 끝에 있는데 안 내려오네요. 그죠? 그러면 이 선이 내려오는 시기가 있을 거고 그 내려오는 시기가 오기 이전에 300일 이동평균선은 아직까지 정배열 추세다라는 거죠. 거기에 120일 이동평균선이 역배열 추세인데 여기에 20일 이동평균선과의 골든크로스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을 어디에서 최종 익절하는 게 맞겠느냐? 첫 번째, 20일 이동평균선 이탈 안 하면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120일 이동평균선 이탈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파란색 선은 너무 높기 때문에 목표가로 산정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최종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19,550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매수했었던 가격보다 한참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이 없는 상황이죠. 왜? 32.19%의 상승 구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대응을 잘 해야 될 텐데 저라면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했을 때 120일까지 같이 이탈한다면 그 자리를 익절 자리로 잡아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버틴다입니다. 왜? 이 상단에 있는 가격은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아볼 수 있을까요? 파란색 저항선까지도 잡아보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보다 낮은 가격에서 익절을 잡아보자라고 얘기를 드렸던 이유는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왔었던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부터도 너무나 많이 내려온 자리에서 포착이 됐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19,550원까지만 보자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던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갭 떠서 윗꼬리가 안 달리면서도 음봉이 나온 이 자리에 너무 일희일비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종목 자체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30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거래대금까지 터뜨렸기 때문에 조정 국면에 들어갈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어디와 같은 양상을 보여주겠느냐? 여기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여기처럼. 똑같이 지지고 볶는 거래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짧게는 5거래일, 길게는 20거래일까지도 끌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간 동안 역배열 추세였던 120일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전환되면 그 자리가 신호탄이 되는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매수 또한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JLK는 더 들고 가셔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너무 낮은 가격 아닙니까? 괜찮은 자리 아닙니까? 이 자리라면 충분히 버텨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내려간다? 저는 추가 매수까지도 감행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왜? 저점 찍을 때 8,830원? 이 자리는 익절 가격이에요. 익절 가격. 왜? 제가 드리는 얘기는 5,700원 아랫단이 매수가기 때문에 이 매수가에서 올라갈 때 익절을 잡지만 어디에서 떴습니까? 토르시노 자체가 파란색 선에서 떴죠? 12,400원. 거기에서부터 목표가로 잡을 수 있는 건 마지막 자리인 거예요. 19,550원. 그 가격 구간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간다면 JLK는 한 번 더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 낮추고 비중 높여도 되는 종목인 만큼 더 기다려 보셔도 괜찮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갈 텐데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정말 매수 안 하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메가토르 종목입니다. 토르 기법 같은 경우는 옥석 가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기보다 조정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메가토르 기법의 종목은 포착된 이후에 주가가 눌린다 하더라도 겁먹을 필요가 아예 없습니다. 그 말인즉 메가토르 신호가 포착된 날부터 종목이 외국인이 기관이 투자자들이 브레이크를 밟는 시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브레이크를 밟을 때 우린 뭘 하면 됩니까? 그냥 뒷짐지고 구경하면 됩니다. 멈출 거 알아. 근데 어디서 멈출래? 라고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지켜볼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토르 기법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봉의 종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야 하고 두 번째, 거래량 또는 거래대금이 평소보다 증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종목을 포착할 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거.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포착해서 나타나는 게 뭐다? 토르 신호라는 거죠. 그런데 캔들 2개 또는 3개로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기준봉이 나왔는데 그 다음날 바로 신호가 뜬 게 아니라 하루 쉬었다가 포착되죠. 뭘로 확인합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빛기둥으로 토르 신호가 포착됐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자, 그런데 기준봉이 뜨면서 토르 신호가 뜬 날이 뭡니까?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신호가 또 떴는데 이날은 상한가입니다. 종가 베팅을 하자마자 상한가를 갔는데 토르 신호가 또 떴죠.
그럼 뭐 합니까? 안 팔죠. 그런데 여기에서부터가 중요해요. 파란색 선이 내려오면서 신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파란색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종목 익절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어디까지 끌고 간다? 계속 끌고 간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총 12거래일 만에 141%의 상승을 만들어주는 이런 종목도 역시나 파란색 선을 내리고 그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팔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가격 구간에서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했다? 뭐 어떻습니까? 파란색 저항선 넘어가 있는 자리인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살 때도 중요하지만 팔 때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만 기억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데 우리는 언제 사냐? 종가 베팅으로만 삽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6글자입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많이 들어본 종목이실 거예요. 반도체 관련되어 있고 LED 쪽도 관련되어 있는데 반도체 관련된 LED입니다. 자, 반도체 레이저 마커, 레이저 응용기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PCB, 핸드폰이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LCD, OLED 등 그리고 휴대폰 산업의 주요 생산 장비를 제조해서 국내외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빨간 줄만 기억하시면 돼요. 반도체 생산 장비인 레이저 마커와 레이저 커터 등이 주요 제품이고요. HBM 빠지면 안 되겠죠. HBM으로 봤을 때 빨간색도 글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SK 하이닉스와 공동 개발을 해서 2017년부터 공급하고 있다라는 내용. 그리고 시장에서 엄청나게 뜨거운 붐을 일으켰었던 유리기판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을 50%나 차지하고 있는 이 기업 메가토르가 떴습니다. 뭐 하면 되겠습니까? 매수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러분들께 조금 무서운 질문을 한번 드려볼 거예요. 첫 번째, 120일 차트로 봤을 때에는 뭐야 올라갔다가 내려왔네? 이 구간이네? 매수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죠. 바로 드실 겁니다. 자, 그러면 매수하기 어렵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이건 어떠세요? 상장된 지 2439거래일째인데 이 차트를 보니까 방금 설명드린 여기와 내려갈 가격 구간이 더 보이죠? 이 아랫단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 아랫단으로 내려가면 어떡합니까 전문가님이라는 질문을 주실 텐데 그것에 대한 해답은 한 가지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첫 번째, 300일 이동평균선 가격 차이가 좀 나긴 합니다. 15만 원대니까 올라오고 있고요. 핑크색 지지선 올라오면서 오늘 메가토르 신호를 만들었다는 건 해당 종목의 적정 주가가 이 선에서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메가토르 신호가 포착됐으니 여기서부터 우리가 익절 자리를 잡아봐야 될 텐데 그 익절 자리를 어떻게 잡는다? 주가가 올라갈 때 검은색, 파란색 이 두 가지 선을 가지고 익절 자리를 잡을 거고요. 검은색 선과의 이격이 10% 이상 나기 때문에 5% 이상 상승을 보여줬을 때부터 분할 익절을 진행할 거다라는 것까지 같이 설명을 드려보면서 이 종목의 종가 17만 1,800원입니다. 종목을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셔도 되고요. 종목을 찾아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하단을 참고해야 됩니다. 네, 설명 한번 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받아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친절하게 JLK에 대해서 리뷰까지 나서 주셨는데요. 이 JLK 세부적인 대율 전략 나 너무나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테고 앞으로 추가 매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언제 추가 매수해야 되는데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문가님께서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재룡전기 따따불에 성공하는 기염을 토해낸 바가 있었죠. 무려 300% 가까운 수익률을 또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역시나 오색선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 추리고 추려서는 핑크선 그리고 파란선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색 선만 있으면 언제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할지 꼼꼼하게 전략 세워가실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자료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까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히든 종목 저희 방송 끝난 뒤에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핵심 정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베팅으로 강한 수익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토르 기법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쇼핑 기능 출시한 카페24 오늘도 상승세 보여줬죠. 나아가서는 오늘의 히든 종목 시장 점유율이 무려 50%에 달하는 레이저 장비 업체라고 합니다. 상승 모멘텀 든든하네요. 네, 오늘의 히든 종목 제2의 재룡전기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나 저희 최인선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